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비상한 시기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해져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그 밤 10시 25분,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숙소에 있었습니다. TV 보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요. 주무셨나요?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무회의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걸 그 밤에 알기는 하셨죠? 네, 그 밤에 알긴 했습니다. 네, 그 밤에 국무회의 참석은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당연히 계엄령을 의결할 때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뭐 안 했. 네. 예.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느낌 어떠셨나요? 그걸 보셨을 때, 이제 인지를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뭐 놀랐다 말고 다른 감정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뭐 앞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셨습니까?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아니셨습니까? 뭐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락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태규 직무대행 판사 출신이셔서 법제식을 계속 강조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헌법 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당연히 국무위원 지금 대행하고 계시니까요.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내란에 찬동해서 알량한 그 방통위원장, 부원장직을 이어갈 생각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헌법 제77조 계엄의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형법 제91조 국헌 문란의 정의 이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앞에 헌법 조항은 제가 뭐 그거는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네. 다른 그 세부 법률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리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조문 내용을 일일이 제가 숙지하고 암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12월 3일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때였죠. 설거지를 하고 계셨으니까. 예. 네, 아주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으니 참 한심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평온한 밤을 보냈던 그 12월 3일에 내란 수기 윤석열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게다가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마저 깡그리 무시하며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마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국회 본연의 권한, 계엄 해제 의결을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국헌문란의 정의에 따르면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빼박 폭동, 내란 행위였습니다. 인정하시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그날 밤에 있었던 행위가 내란 행위의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인정을 못하시면 그냥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직무대행 포고문 1호 기억합니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거 해석할 여지도 없이 위헌 아닙니까? 법률가시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고문을 제가 뭐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위헌이죠. 그 부분도 앞서 답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부분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비겁하고, 예. 이것조차 대답을 못 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위헌 불법 계엄령을 근거로 한 국회 찬탈 행위는 당연히 내란 아닙니까? 포고령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척결한다, 처단한다, 이런 포고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 공직자 이것조차 말을 못하면 내란에 찬동한다는 뜻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왜 감감무소식입니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 국방부 대통령실 계엄사로부터 계엄령 관련 협조 요청이 있었냐? 요청사항 일체, 계엄관 관련 직원 전파사항 일체, 계엄령 관련해서 방통위가 처한 조치 일체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제출 안 하십니까? 제출하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없는데요. 특별히 뭐 저희들이 한 게 없어서.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방통위는? 아니, 방통위에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정상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1997년 4월 우리 대법원이 내란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판시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다면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서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란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면 내란 범죄 전체에 관한 공범으로서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유일임 씨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민원을 넣었다고 내란 반대, 탄핵 찬성 문자 운동 사이트를 삭제 의결하면서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뭐 상황은 얘기를 그런 뭐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들었어요?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 선별적으로 듣고 계시네요. 막장에 막장을 달리는 내란 공동 정권입니다. 탄핵 반대 문자 사이트도 있는데 그건 왜 삭제 처리를 안 합니까? 이게 바로 내란 수계를 방탄하기 위해 행정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행태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권 침탈 행위를 막아내야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류일임 탄핵법 통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류일임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계엄령 당시 어떤 행태들을 벌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들 모두 1분 더 드리세요. 제2의 내란의 가능성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예산 추가 삭감, 그리고 국정에 대한 감사권, 감사원 감사 요구, 고발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2의 내란 사태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를 방탄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또다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 왜 참석을 못하셨습니까? 뭐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 보셔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지난 토요일 탄핵 의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표결에 불참한 일이 아마 부끄럽긴 하셨던 모양이에요. 참석도 못하신 걸 보니.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러 주권을 찬탈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마저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와 함께 자기들의 주권을 찬탈하겠다고 합니다.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 어디에 대통령이 거리도 아닌데 국무총리 앞 정당 대표가 국정을 대리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까? 예,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